꽃님이님들, 명절마다 비싼 건강검진 선물 주고 받으시죠. 자녀분들이 효도한답시고 100만원짜리 검진 패키지를 사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70살 넘어서는 검사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잘못 받으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일상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최윤석이라고 합니다. 30년간 시니어 검진과 과잉 진단 문제를 연구해온 박사예요.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 사례를 직접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는 선의의 선택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 검사 많이 권유받으시죠? 종합검진센터 가시면 이것도 해보시라 저것도 해보시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사가 많다고 건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70살 넘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검사 한 번 받고 약간 피곤하다가도 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몸이 검사 자체를 감당하기 힘들어요. 조영제 한 번 맞는 것도 신장에 부담이 되고 금식 하루만 해도 혈당이 떨어져서 어지러우시고 수면 마취 한 번에 며칠씩 정신이 멍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검사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생한 현실이에요.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돼요. 요즘 검사 권유 자주 받으시죠? 혹시 불필요한 검사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 지인 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정자 72세 되시는 분인데요. 자녀분이 추석 선물로 아주 비싼 건강검진권을 드렸대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패키지더라고요. 자녀분 입장에서는 정말 효도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그 검사를 받고 난 후부터 김정자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3이 나왔어요. 골감소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거죠. 사실 아무 증상도 없으셨거든요. 넘어진 적도 없고 뼈가 아픈 적도 없는데 검사 수치만 보고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그렇게 뼈약을 6개월 드셨는데 턱에서 이상한 통증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이가 시린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음식을 씹는 게 너무 힘들어지셨대요. 결국 큰 대학 연구센터까지 가보셨는데 턱뼈괴사 초기 증상이라는 거예요. 약 부작용이었던 거죠. 지금은 약을 끊으셨지만 이미 손상된 턱뼈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고 계세요. 좋아하시던 피아노 강습도 그만두셨어요. 턱이 아파서 집중이 안 되신대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은 검사하면 안심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몸의 회복력이 다릅니다. 약물에 대한 반응도 달라요.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검사 하나가 약물로, 약물이 시술로, 시술이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정말 너무 많이 봤습니다. 건강을 확인하려고 검사 받았다가 오히려 불안과 후유증을 얻으시는 분들이요. 진짜 효도는 비싼 검사를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는 게 진짜 효도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검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끝까지 보시면 왜 일은 이후에는 덜 하는 용기가 건강을 지키는 길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3가지 질문만 기억하셔도 과잉 진단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주의가 다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검사들이 조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골밀도 검사예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요. 증상은 전혀 없는데 수치만 보고 약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T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다공증,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감소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골감소증은 사실 질환이 아니에요.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뼈 밀도가 줄어드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 거죠. 한국노년의학연구소 보고에 따르면요. 70세 이상 여성분들 중에 60%가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해요. 특히 골다공증 약이 가장 많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검사 결과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박영숙 69세님이 계세요. 이분도 아무 증상 없으셨는데 T스코어가 마이너스 2.2가 나왔어요. 골절 이력도 없고 통증도 없는데 약을 처방받으셨죠? 그런데 약을 먹기 시작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속이 계속 쓰리다고 하시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되고 식욕도 떨어지고요. 결국 약을 끊으셨는데 그동안 체중이 5kg이나 빠지셨어요.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만약에 골절 이력이 없으시고 뼈가 아프지도 않으시다면요. 일단 1년 정도는 생활 습관으로 관리해 보세요. 햇볕 쬐기, 칼슘 섭취, 가벼운 근력 운동만 해도 뼈 건강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검사해서 그때 수치를 비교해 보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T스코어 마이너스 2.5 이하만 약물 치료 대상이에요. 마이너스 2.3이나 2.4는 약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수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혹시 지금 드시는 뼈약이 예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구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벼운 건망증 때문에 받는 뇌 MRI 검사예요. 요즘 건망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건망증은 MRI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촬영했다가 위양성 소견이 나오면 불안만 커질 수 있어요. 대한신경인지학회 보고를 보면요. 70대 이상 분들이 MRI를 찍으면 80%에서 뭔가 이상 소견이 나온대요. 그런데 그중 대부분이 무해한 변화예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뇌 변화인 거죠. 하얀 점 같은 거 보이면 백질 변화라고 하는데 이게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철수 73세님이 계세요. 이분은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자녀분이 걱정해서 큰 연구센터 가서 MRI를 찍으셨어요. 그랬더니 작은 백질 변화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예방약을 처방받으셨는데 약 먹고 나서 어지럽고 메스껍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약을 끊으셨는데 그동안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대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요. 먼저 인지검사부터 받아보세요. 간단한 검사로도 충분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면은 잘 주무시는지, 물은 충분히 드시는지, 활동량은 어떤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런 것들만 개선해도 건망증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3개월 정도 관리해 보시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때 MRI를 찍으셔도 늦지 않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가벼운 건망증은 대부분 정상 범위예요.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뭐 하러 왔는지 깜빡하는 건 누구나 그래요. 다만 급격하게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길을 잃으시거나 하는 건 주의가 필요하죠. 혹시 단순 건망증인데 이미 뇌 촬영을 권유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럴 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심장 부하 검사예요. 이게 뭐냐면 러닝머신 같은 데서 뛰면서 심전도를 재는 검사거든요.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이 검사 자체가 심장한테 무리가 돼요. 건강하신 분도 검사 중에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차실 수 있어요. 국립심혈관 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요. 70세 이상 분들은
부하 검사를 받을 때 합병증 발생률이 젊은 사람보다 3배나 높다고 해요. 검사 중에 부정맥이 생기거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최정호 74세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큰 센터에 가셨는데 부하 검사를 하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경미한 혈관 협착이 발견됐어요. 사실 나이 드시면 혈관이 좁아지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시술을 받으라고 권하시더래요. 결국 시술을 받으셨는데 조영제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셨어요. 지금은 신장 수치를 계속 체크하면서 관리하고 계세요. 사실 그때 시술 안 받으셨어도 약물과 생활습관 관리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제 제안은 이래요. 심장이 걱정되시면 일단 심전도, 혈액검사, 심장 초음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세요. 이런 검사들은 부담이 없고 안전해요. 여기서 뭔가 나오면 그때 정밀 검사를 고려하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면 시술보다는 생활습관 조정으로 충분히 관리됩니다. 혈압약 잘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꾸준히 걸으시면 돼요. 혹시 최근에 가슴이 답답해서 검사 권유를 받으셨다면요. 먼저 언제 답답한지 증상부터 기록해 보세요. 운동할 때인지 쉴 때인지 식사 후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대장 내시경이에요. 이건 준비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수면 마취도 받아야 하고 장 정결제도 먹어야 하는데 70세 이후에는 이게 큰 부담이 돼요. 대한소아기학회 보고를 보면요. 7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내시경 받으신 분들의 15%가 탈수나 정신 혼돈을 겪으셨대요. 장 정결제를 먹으면 설사를 엄청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금방 회복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지내는 분 중에 이순자 76세님이 계세요. 이분은 대장 내시경 준비를 하시다가 탈수가 심하게 와서 응급실에 가셨어요. 어지럽고 맥박도 빨라지고 소변도 안 나오시더래요. 결국 수액 맞으러 입원하셨어요. 내시경은 나중에 받으셨는데 다행히 별 이상은 없으셨어요. 제 제안은 이거예요. 먼저 대변 검사를 하세요. FIT 검사라고 대변에서 혈액 반응을 보는 검사예요. 간단하고 안전하죠.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그때 내시경을 하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요. 5년 안에 깨끗한 검사 결과가 있으셨다면 굳이 서둘러서 다시 받으실 필요 없어요. 대장암은 천천히 자라거든요. 가족력도 없고 증상도 없으시면 5년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합니다. 혹시 가족력도 없는데 매년 내시경 받고 계신가요? 그럼 좀 과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전신 CT 검사예요. 요즘 종합검진센터 가면 전신을 한 번에 다 찍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방사선 노출도 많고 위양성 소견도 많이 나와요. 세계보건기구 보고를 보면요. 무증상인 사람이 전신 CT를 찍으면 암 예방 효과보다 방사선 위해가 더 크다고 경고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서 방사선 영향을 더 받으시거든요. 제가 만난 분 중에 김도훈 70세님이 계세요. 이분은 자녀분이 전신 CT 패키지를 선물하셔서 받으셨는데요. 그랬더니 폐에 작은 결절이 보인다는 거예요. 크기가 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거였는데 조직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래요. 결국 조직검사까지 받으셨는데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나이 들면서 생기는 양성 결절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요. 불필요한 심리적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제 제안은 이래요. 증상이 있는 부위만 국소적으로 찍으세요. 기침이 나오면 가슴만, 배가 아프면 복부만 찍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소변 검사, 대변 검사로 기초 상태를 확인하시면 돼요. 주의하실 건요. 특별한 증상이나 가족력 없는데 전신 촬영은 절대 받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본다는 말에 혹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불필요한 소견만 잔뜩 나와서 불안해지세요. 혹시 한 번에 다 본다는 말에 전신 촬영권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5가지 검사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이런 검사들을 현명하게 피하고 진짜 필요한 관리만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검진이라는 게 뭘까요? 치료가 아니에요. 확인이에요. 지금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몸이 검사약이나 조영제, 마취 같은 것들에 아주 예민해져요. 그래서 적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뭘 가져올까요? 첫째는 불안이에요. 수치 하나 안 좋다고 나오면 밤잠을 설치세요. 둘째는 약물 부작용이에요. 예방 차원에서 시작한 약이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셋째는 경제적 부담이에요. 불필요한 검사와 후속 조치에 돈이 계속 들어가죠. 그런데 검사를 줄인다고 위험이 커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몸에 무리를 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증상 중심 검사예요. 느껴지는 이상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하는 거죠. 배가 아프면 복부 검사, 가슴이 답답하면 심장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이것저것 찍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원칙은 단계적 검사예요. 처음부터 비싼 정밀 검사를 할 게 아니라 간단한 검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전도 같은 기본 검사로 충분히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상이 나오면 그때 정밀 검사를 고려하는 거죠. 세 번째 원칙은 사전 질문 3가지예요. 검사를 권유받으시면 꼭 물어보세요. 첫째, 이 검사로 뭔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지, 약을 먹어야 하는지, 시술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단계가 부담스럽다면 애초에 검사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둘째, 위험과 이득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검사의 이득이 위험보다 확실히 크면 받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위험이 더 크거나 비슷하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셋째, 안 하면 정말 큰일이 나나요? 급하게 해야 하는 검사인지 아니면 좀 기다려도 되는 검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검사는 몇 개월 기다려도 괜찮거든요. 이 3가지 질문만 하셔도 불필요한 검사의 절반은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검사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다면 이제부터는 꼭 물어보세요. 그럼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먼저 증상 일기를 쓰세요. 언제 어디가 아픈지, 뭘 먹었을 때 불편한지, 어떤 활동을 할 때 힘든지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달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여요. 그럼 검사를 안 해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으로 기본 검사만 꾸준히 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건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해요. 이런 건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만 동네 보건소나 약국에서 재보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약 정리를 하세요. 지금 드시는 약이 몇 가지인지 확인해 보세요. 5가지 이상이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필요한 약인지, 예방 목적인지, 치료 목적인지 구분해 보세요. 예방 목적 약 중에 부작용이 있다면 끊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걸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30분씩 걷기, 싱겁게 먹기, 충분히 자기, 물 자주 마시기, 이런 기본만 지켜도 검사 수치가 좋아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혈압이 살짝 높으신 분들 계시죠? 약 먹기 전에 먼저 3개월 동안 소금을 줄여보세요. 하루 1티스푼 이하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걷기 30분씩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10에서 15 정도 떨어져요. 약 없이도 정상 범위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혈당도 마찬가지예요. 식전 혈당이 110 정도 나온다고 바로 약 먹을 게 아니에요. 흰쌀밥 대신 잡곡밥 드시고 식사 후에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확 떨어져요. 3개월 후에 다시 재보면 정상으로 돌아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요. 생활습관 관리는 최소 3개월은 해봐야 효과를 알 수 있어요. 일주일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과잉 검사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보에 속지 않는 거예요. 요즘 광고 보면 조기 발견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기 발견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천천히 자라는 암도 많거든요. 굳이 찾아내서 치료할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전립선암 같은 경우요. 70대 남성분들 중 절반 이상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평생 증상도 없고 문제도 안 생겨요. 그냥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에서 발견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권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건강검진을 왜 받으세요? 안심하려고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제를 찾으려고 받으시는 건가요? 만약에 안심하려고 받으시는 거라면 검사는 답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시는 게 진짜 안심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원칙 기억하시죠? 증상 중심 검사, 단계적 검사, 사전 질문 3가지. 이것만 지키셔도 과잉 검사의 90%는 피할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검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골밀도 검사, 가벼운 건망증에 대한 뇌 MRI, 심장 부하 검사, 대장 내시경, 전신 CT 검사. 이 검사들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70살 넘어서 받으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잘못된 상식은 뭐였죠? 많이 검사할수록 오래 산다는 믿음이었어요. 검사를 자주 받으면 문제를 일찍 발견해서 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진실은 달라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검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검사를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커져요. 수치 하나 안 좋다고 나오면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 받으세요. 약물 부작용도 생겨요. 예방 목적으로 시작한 약이 턱뼈괴사나 소화장애 같은 다른 문제를 만들어요. 의료 의존도도 늘어나요. 검사하고 약 먹고 또 검사하고 약 늘리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져요. 좋아하시던 취미도 못하시고 외출도 줄어들고요. 반대로 현명하게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 습관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어요. 매일 걷고 싱겁게 먹고 충분히 자고 물 마시는 것만으로 혈압도 혈당도 콜레스테롤도 관리돼요. 불필요한 약도 줄일 수 있고요.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어요. 검사비, 약값, 교통비가 안 들잖아요. 그 돈으로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시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수치에 휘둘리지 않고 내 몸 신호에 집중하시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검사 받기 전에 3가지 질문부터 하자.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이 검사로 뭔가 나오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위험과 이득 중 어느 쪽이 더 큰가요? 안 하면 정말 큰일이 나나요? 이 3가지만 물어보셔도 과잉 진단의 함정을 피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메모장 꺼내서 적어보세요. 검사 받기 전 3가지 질문. 다음에 검사 권유 받으시면 이 메모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룰 거예요. 검사보다 더 정확한 생활습관 점검법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매일 5분만 투자하면 내 몸 상태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혈압계 없이도 혈압 상태를 짐작할 수 있고요. 혈당 측정기 없이도 혈당 조절이 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진짜 건강관리는 검사실이 아니라 내 생활 속에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나는 검사보다 일상관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돼요.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댓글 보시면서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 하시면서요. 건강은 검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소금 조금 덜 넣기, 하루 10분 더 걷기, 물 한 잔 더 마시기.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